네, 여러분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실 텐데요. 먼저 대회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무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죠. 제가 있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앙송을 하시고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정지문을 먼저 낭송을 해주시고요. 자유시를 낭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지 마시고요. 그 박수를 아껴뒀다가 17명의 경선이 모두 끝난 후에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빼지 마시고요. 저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신앙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휴대전화 진동 모드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상철 선생 추모 제3회 전국 신앙송대회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입니다. 참가번호 1번 조영희, 지정지문 2번 이금노엘 씨 동백꽃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2. 정인보는 이상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한번 나라가 엎어지니 성낸 울분이 사무쳐 열혈이 전파를 타고 흘러 만국이 함께 목매어 울었도다. 군대를 편성하여 집단 훈련을 시작하니 귀신마저 도와주는구나. 한밤중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어나 저 해도의 사나움을 울었더냐. 하바롭스크의 달이 차고 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나뭇잎이 피고 지니 문득 12년이 흘렀네. 검은 수염이 희게 되었네. 혈혈한 망국인이 이곳저곳 망명길에 몸에는 촌철이 없네. 그래도 오히려 용호같이 뛰면서 나그네 발굽을 의젓하게 높이네. 점차로 광복동지의 단결이 굳어지고 점차로 기각지세가 구축되어 성기는 중해를 통하는구나. 추축의 운용을 맡아 보았지. 동백꽃 이금모. 논밭에 튕구는 꽃잎. 아린 가슴 부여잡고 우는 눈물이 너무 붉어 슬프다. 얼마나 슬펐으면 저리도 붉을까. 녹아 젖는 눈, 물되어 흐르니 눈물로 붉게 타고 흐르는 구름까지도 물들여 타게 한다. 너의 그 붉은 정열, 내 마음 같아 사모하고 또 사모했었지. 그럴수록 고독과 서글픔이 단짝되어 너처럼 눈밭에서 뒹구르야 했어. 찬소리, 찬바람 휩쓸고 간 공허함처럼, 처맘이 고드름의 쓸쓸함처럼 그런 사랑을 촛불로 받쳐들고 훈훈한 사랑으로 기도했었지. 그러나 그
그 사랑, 매달린 고드름에 흘리는 눈물처럼 너를 향한 사랑에 그렇게 매달려야 했어. 겨울 가고 새봄이 곧 온다는데 이 겨울 가기 전에 목숨줄 놓아서 사랑을 절규하는 동백꽃아, 나 또한 너처럼 그렇게 절규하노라. 동백꽃 되어. 네, 다음은 참가번호 2번입니다. 김성수. 지정지문 1번 곽재부의 시 20년 후의 가을을 낭송하겠습니다. 도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고아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20년) 후의 가을. 곽재우. 내 어릴 적 상골학교 미술 시간에 나는 푸른 크레용으로 옥토끼 모양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그 안에 울긋불긋 우거진 단풍잎과 맑은 시내를 그렸었다. 산모루 향이 교실까지 날아들던 오후,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고 울으셨다. 가을 산꽃이 피고 벼가름이 일고 그 가을에 나는 선생님의 눈물방울과 같은 단풍잎과 맑은 시냇물 속에 뒤돌았지만 돌아서서 눈물 훔치던 선생님의 뒷모습과 나를 쳐다보던 충혈된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 단풍이 번지고 세월은 가고 이제는 선생이 된 내 앞에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슬픔의 푸른 크레용으로 둘러친 동강난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이들은 평상의 얼굴로 반쪽의 땅 위에 단풍잎을 채우고 나는 충혈된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눈을 뜨고 모른다며 살아온 날들이 가슴 호미는 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려보는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래 나는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손으로 그린 내 땅 안에 허름하게 시던 단풍잎 하나 떨구는 것을 거부하면서 끝내는 잊혀진 옛 선생님의 눈물마저 되살아나 동강난 눈물 방울들이 산과 바다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뒤덮었다. 네, 참가번호 3번입니다. 이시후. 지정지문 3번 문병란의 시 직녀에게를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3. 1906년 근대적 항일 민족주의 요람인 초전서숙을 건립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 민족주의의 교육을 펴고 조국 항복 운동화의 기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상설 선생은 조국 항복을 못 보고 1917년 3월 2일 연해즈 니콜라스코에서 48세의 한창 나이로 작고하였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항복 운동에 심신을 다 바친 까닭에 1916년부터는 피를 토하는 중병으로 병석에 누웠다. 1년을 두고 투병하였으나 아무 효용이 없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항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항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제마저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서리빨 같은 유언을 남기었다. 직녀에게 운평.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득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픈 시론, 밤마다 그리움 수노와 짬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나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짬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의 손짓하는 여인아.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릇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들돌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다음은 참가번호 4번 임문주, 지정지문 2번 나희덕의 시 평화의 걸음걸이를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2. 정인보는 이상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한번 나라가 엎어지니 성낸 울분이 사무쳐 열혈이 전파를 타고 흘러 만국이 함께 목매어 울었도다. 군대를 편성하여 집단 훈련을 시작하니 귀신마저 도와주는구나. 한밤중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어나 저 해도의 사나움을 울었더냐. 하바로브스크의 달이 차고 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나뭇잎이 피고 지니 문득 12년이 흘렀네. 검은 수염이 희게 되었네. 혈혈한 망국이니 이곳 저곳 망명길에 몸에는 촌철이 없네. 그래도 오히려 용호같이 뛰면서 나그네 발굽을 의젓하게 높이네. 점차로 광복동지의 단결이 굳어지고 점차로 기각지세가 구축되어 성기는 중외를 통하는구나. 주축의 운용을 맡아 보았지. 평화의 걸음걸이 나희덕 1. 1950년 늦여름 지리산 어느 마을에서의 일이다. 새벽녘 동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외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국군과 인민군이 총구를 겨누며 대치하고 있는 양쪽 산자락 사이 좁은 오솔길. 주민들은 숨죽이고 총탄의 여울을 건너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외쳤다. 아가, 뛰지 마라.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천천히 걸어야 한다. 그 외침을 방패 삼아 걷고 있는 소년 앞으로 한 청년이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문득 총성이 들렸고 청년은 쓰러졌다. 숨죽여 걷는다는 일, 그것이 소년에게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한다. 2. 평화의 걸음걸이란 총탄의 여울을 건너는 숨죽임과도 같은 것.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며 총탄의 속도와는 다른 속도나 기척으로 걸어가는 것. 심장을 겨눈 총구를 달래고 어루만져서 거두게 하는 것. 양쪽 산기슭의 군인들이 걸어내려와
서로 손잡게 하는 것. 그날까지 무릎으로 이 땅의 피먼지를 닦아내는 것. 네, 다음 참가번호 5번은 기권을 해줬습니다. 참가번호 6번 이종수, 지정지문 1번 신석초의 시 바라춤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청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하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1000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바라춤 신석초.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뒤없는 꽃잎으로 살아여러 했건만 내 가슴에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거나. 정산 깊은 절에 우럭거린 종소리는 하마 이슥하여이다. 경경이 밝은 달은 빈 절을 덧없이 비초이고 뒤안 이슥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절이 슬피 우는다. 아, 어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몸은 서러라.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현세의 어지러운 번뇌가 짐승처럼 내 몸을 물고, 오 형체, 이 아리따움과 내 보석 숲을 속에 비밀한 뱀이 꾸머리는 형역의 끝없는 갈림길이여. 구름으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는 꽃잎도 띄워 둥둥 떠내려 가겠다. 부서지는 추억의 여울이여. 너울 흘러서 장애에 미치기 전에야 끊일 줄이 있으리. 저절로 흘러가는 널조차 부러워라. 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현순애, 지정지문 2번 나종용의 시 갈래꽃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2. 정인보는 이상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어 그
그의 공적을 기렸다. 한 번 나라가 엎어지니 성낸 훌분이 상처 열혈이 전파를 타고 흘러 만국이 함께 목매여 울었도다. 군대를 편성하여 집단 훈련을 시작하니 귀신마저 도와주는구나. 한밤중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어나 저 해도의 사나움을 울었더냐. 하바로브스크의 달이 차고 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나뭇잎이 피고 지니 문득 12년이 흘렀네. 검은 수염이 희게 되었네. 혈렬한 망국인이 이곳 저곳 망명길에 몸에는 촌철이 없네. 그래도 오히려 용호같이 뛰면서 나그네 발급을 의젓하게 높이네. 점차로 광복 통지의 단결이 굳어지고 점차로 기각지세가 구축되어 성기는 중해를 통하는구나. 추측의 혼용을 맡아 보았지. 갈래꽃 나종영. 내 몸 부서져 내가 올 수 있다면, 내 빈몸 삼천에 부서져 봄날 어느 돌무덤에 쓰러져 짓이겨진 너의 사랑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모진 바람에 흩어지는 한떨기 갈래꽃이라도 좋아. 밤 깊어 끝모를 어둠, 별빛에 어린 흰꽃 그림자 밟고 내가 올 수 있다면, 나는 어둠 저쪽 그 새벽별 골짜기 퍼덕이는 작은 새라도 좋아. 붕어 때 속살 드러내며 물차오르는 힘진 강가, 출렁이는 동해바다 굽어보는 산맥 너머까지 피비린내 새붙이 소름 돋는 철조망 칭칭 감으며 두 동강이 찢겨진 가슴, 오 죽어버린 불가슴. 이제 더는 헤어짐이 없이, 두 번 다시 갈라섬이 없이 가난한 우리 한 몸으로 만날 수 있다면, 뿌리도 떡잎도 한 몸이던 우리가 전라도 땅 어디, 함경도 땅 어디, 나팔꽃 환한 비무장 웃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산천에 극히 쌓인 흰꽃 밟고 그리운 내가 올 수 있다면, 나는 천갈래 만갈래 피맺혀 부서지는 이 땅에 한 떨기 꽃잎 피어도 좋아. 5월 어느 봄날 가버린 내가 올 수만 있다면,
다음은 참가번호 8번 김경숙, 지정지문 2번 한석산의 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낭송하겠습니다. 도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2. 정인보는 이상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구를 읊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한 번 나라가 엎어지니 성낸 올분이 사무쳐 열렬히 전파를 타고 흘러 만국이 함께 목매어 옳았도다. 군대를 편성하여 집단 훈련을 시작하니 귀신마저 도와주는구나. 한밤중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어나 저 해도의 사나움을 울었더냐. 하바로프스크의 달이 차고 지고 블라디보스톡의 나뭇잎이 피고 지니 문득 12년이 흘렀네. 검은 수염이 희게 되었네. 혈혈한 왕국인이 이곳 저곳 망명길에 몸에는 촌철이 없네. 그래도 오히려 용호같이 뛰면서 나그네 발굽을 의젓하게 높이네. 점차로 광복 동지의 단결이 굳어지고 점차로 기각지세가 구축되어 성기는 중외를 통하는구나. 추축의 운영을 맡아 보았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석산. 세월이 생각을 앞서는 것일까? 꽃도 인간 시대를 따라가나 보다. 시절 빗긴 꽃이 세상을 황홀하게 하더니만 어느 바람에 지고 지금은 불꽃인데 때 아닌 꽃바람이 인다. 세상이 너무 춥다. 언제까지나 피어 있을는지.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피는 꽃 어디 있으랴. 꺾이고 짓밟히고 뿌리채 뽑혀버린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내 가슴 속에 별 같은 먼 그리움. 홍익 인간의 정신을 물려받은 흰 광목 저고리. 치마, 바지에 수건을 머리에 두른 고달픈 인생길에 만난 민초들의 애환이 깃든 무궁화. 무궁화로 피어나리라. 보라, 이 나라의 징표 민족헌이여 불타올라라. 결의의 큰 스승 백범 김구, 민족의 앞길을 밝힌 도산 안창호,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국세 나라 문장 보고 있노라면 뭉클하게 솟아오르는 애국심, 한 조각 붉은 마음, 일편단심 무궁화, 오직 조국을 위해 무궁화 이 땅 위에 피었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심정수, 지정지문 1번 유치원의 시 초상집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길이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조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화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초상집 유치원. 기척 없이 짙어오는 푸른 저녁에 푸른 어둠이 옷자락에 묻는 호젓한 골목길. 이따금 지나치는 이도 없는 그 돌다리목 한 오막살이 문전에 상충이라 등 하나 내걸려 밝혀 있고, 상제도 곡성도 문상꾼도 없는 가엾은 초상집. 늙은 호르미의 소박덕이 딸, 그리고 그의 철부지 딸. 셋이 서로 쳐다만 보고 불 꺼진 듯이 살다 그 젊은 소박덕이가 그만 죽은 것이다. 아까사 온짠하는 한 이웃 영감이 등 하나 들고 와 문전에 밝혀주고 가고, 단칸방 한 옆으로 아무렇게나 눕혀둔 그 치질이도 못났던 목숨에 숨 끊어진 딸년을 두고, 그 또한 딸년 못 자는 기박으로 오직 쇠꼬치같이 모지름만으로 살아온 늙은 어미는 이내 몹쓸 년을 뇌이고 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생겨선 안 될 것이 생겨서 어느 위에서도 한 번이고 따뜻이 안겨본 적이 없는 천덕이 손주녀는 한 구석에 푸새처럼 구겨져 소리 없이 흑흑거리기만 한다. 이 밤은, 어느 세상과도 무관한 이 밤은
저기 제대로 깊어가기만 마련인데 때아니 등 하나 호젓이 밝혀진 이 골목길 오막살이 문전에는 우러러 보아도 칠흑 같은 하늘에 바늘귀 같은 별 하나 안 보인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박주원, 지정지문 2, 이금보의 시 고려인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슬 선생 지정지문 2. 정인보는 이상슬 선생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구를 읊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한번 나라가 엎어지니 성낸 울분이 상처 열혈이 전파를 타고 흘러 망국이 함께 목매어 울었도다. 군대를 편성하여 집단 훈련을 시작하니 귀신마저 도와주는구나. 한밤중 몸을 어루만지면서 깨어나 저 해도의 사나움을 울었더냐. 하바로프스크의 탈이 차고지고 블라디볼스톡의 나뭇잎이 피고 지니 문득 12년이 흘렀네. 검은 수염이 희게 되었네. 혈혈한 망국인이 이곳 저곳 망명길에 몸에는 촌철이 없네. 그래도 오히려 용호같이 뛰면서 나그네 발굽을 의젓하게 높이네. 점차로 광복 통지의 탄결이 굳어지고 점차로 기각지세가 구축되어 성기는 중외를 통하는구나. 추축의 운용을 맡아 보았지. 고려인 이금모 시베리아 폭풍 한설 내 핏줄을 얼게 해도 해오른 달이나 매듭달이나 언제나 멈춤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차리한 하늘 아래 혈의 정체성을 찾아 대를 이은 홍불이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천,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들고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두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정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민족 영혼으로 성화해 왔습니다. 나의 조국,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헬멧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뭐입니까?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차상영, 지정지문 3번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선 선생 지정지문 3. 1906년 근대적 항일민족 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건립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 민족주의의 교육을 펴고 조국 광복 운동의 기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상선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못 보고 1917년 3월 2일 예네주 니콜리스코에서 48세의 한창 나이로 착고하였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광복에 심신을 다 바친 까닭에 1916년부터는 피를 토하는 중병으로 병석에 누웠다. 1년을 두고 투병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채마저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사이빨 같은 유언을 남기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정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이름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해,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스 잠, 나이너 마리아 닐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강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고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게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김재신, 지정지문 1번 이금배의 시 노래여 노래여를 낭송하겠습니다. 부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길이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조나라 신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하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본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노래요 노래요 이근배, 푸른 강변에서 피 묻은 전설의 가슴을 씻는 내 가난한 우고, 꽃은 밤을 밝히는 지등처럼 어두운 사나이에 피고 있지만 이카로스의 날개치는 눈먼 조국의 새여, 너희 울고 돌아가는 신화의 길목에 핏금진 벽은 서고 먼 산정의 바람기에 묻어서 늙은 사공에 노을이 흐른다. 이름하여 사랑이더라도 결코 난이 울 수 없는 가슴에 뭐라 피 묻은 전설을 새겨두고 밤이면 문풍지처럼 우는 것일까? 차고 슬픈 자유의 저녁에 나는 달빛 목금을 탄다. 어느 날인가 강가에서 연가의 꽃잎을 따서 띄워보내고 바위처럼 캄캄히 돌아선 시간, 그 미학의 물결 위에 영원처럼 오랜 조국을 탄주한다. 노래여, 바람 부는 세계의 내 안에서 눈물이 마른 나의 노래여, 너는 알리라. 저 비안의 기슭으로 배를 저어간 늙은 사공의 안부를, 그 사공이 심은 비명의 나무와 거기 메어둔 피 묻은 전설을, 그리고 노래여, 흘러가는 강물의 어느 유역에서
풀리는 조국의 슬픔을 어둠이 내리는 저녁에 내가 띄우는 배의 의미를 노래여 슬프도록 알리라. 밥을 대안하여 날고 있는 후조, 고요가 떠밀리는 야영의 기슭에서 병정의 편에는 잠이 든다. 그때 불꽃들의 일화후에 떨어지는 푸른 별의 사변, 찢긴 날개로 피 흐르며 기수하는 후조의 가슴에 향수는 탄피처럼 박혀든다. 오늘도 돌아놓은 사나이의 외로운 조병이여, 시방 안개와 어둠의 돌파를 지나 늙은 사공의 등불은 어디쯤 세계의 청을 밝히는가? 목마른 나무의 음성처럼 바람에 울고 있는 노래는 강물 풀리는 저 대안의 기슭에서 떠나간 시간의 꽃으로 피는구나.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이규화, 지정지문 1번 송수건의 시 종이학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대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화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 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종이학 송수건 학이 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겨울바람 속에 슬픈 목을 추스리며 학이 납니다. 어떤 놈은 목을 꺾고 주저앉아서 하늘 쳐다보며 땅을 치고 웁니다. 어떤 놈은 날개로 바람을 끊으며 임진강 너른 틀을 건너 산을 넘기도 합니다. 수업시간 중에도 한밤중에도 몰래 내가 만든 종이학이 임진각 누마루에 올라 내가 띄운 학이 태산 같은 분노를 파고 같은 피연을 등에 싣고 오늘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학이 나릅니다. 하늘을 날아 저 들판, 저 강을 건너 어떤 놈은 주저앉아
목을 꺾고 웁니다. 어떤 놈은 철조망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가지 못합니다. 할배, 우리 할배 죽으면 고향 가겠다고 두 주먹 푸르르 떨며 눈을 감던 그날부터 온몸 채로 태워 무등산 상봉에 올라 북녘 땅 향해 뿌려달라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부자 말뚝을 어떻게 박았느냐? 영도 다리 밑 피난 깡통을 차고 아랫말 바닷가를 흘러 무등산 기슭에 기슭 오불인지 몇 년이냐? 아들, 딸 낳아 30년. 아베 태워 채를 만들 수 없다고 이 땅에 뼈골 묻어 통일된 그날 뼈골 추려서 내가 짊어지고 휘전선 넘겠다며 아베는 죽어가는 할배 눈 감기셨습니다. 머리털 한 올, 손톱 발톱 한 개라도 여기에 그냥 뿌릴 순 없노라고 온몸 힘주어 할배 몸통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날마다 학을 만들었습니다. 해태검의 은박지가 아닌 바람에 잘 뜨는 조국 강산 남북 통일, 서해 시간에 잘 쓰던 버릇대로 꼬깃꼬깃 화선지를 접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의 학을 접었습니다. 눈 못 감은 할배의 오는 식구, 이 학들이 무사히 그 나라 그 땅에 가 봄이 되면 알을 까고 둥우리를 들라고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석용무, 지정지문 3번 한석산의 시 나의 조국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3 1906년 근대적 항일 민족 교육의 요람인 서전 서숙을 건립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의 민족주의의 교육을 펴고 조국 광복 운동의 기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상설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못 보고 1917년 3월 2일 연해주 니콜리스코에서 48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하였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광복에 심신을 다 바친 까닭에 1916년부터는 피를 토하는 중병으로 병석에 누웠다. 1년을 두고 투병하였으나 아무 효용이 없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채마저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는 서리빨 같은 유언을 남기었다. 나의 조국 한석산, 이 땅에 뿌리 내린 5,000년 역사에 7천만 탄군의 위대한 후예들, 참된 애국hun을 불러일으킬 장엄한 운기, 누군가 자꾸만 흔들어 깨우는 큰 뜻 서린 천지 기운, 고요한 아침의 나라, 내 조국 내 혈액, 두 갈래로 갈린 우리 민족, 한 핏줄, 남과 북의 혈맥을 이어 온 혈애가 하나, 배달민족의 투혼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동방의 등불 나의 조국, 찬란한 내일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소망, 인류의 희망, 젊은이여 가슴을 펴라, 조국이여 날개를 펴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비상하라. 더 높이, 더 멀리. 온 누리로 뻗어 나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어라.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박경수, 지정지문 3번 박재구의 시 조선의 눈동자를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3. 1906년 근대적 항일민족 교육의 요람인 서전 서숙을 건립하여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와 시베리아 지방에 민족주의의 교육을 펴고 조국운동의 기지화에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상설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못 보고 1917년 3월 2일 연해주 니콜리스코에서 48세의 한창 나이로 작고하였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조국 광복의 심신을 다 바친 까닭에 1916년부터는 피를 토하는 중병으로 병석에 누웠다. 1년을 두고 투병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동지들은 합세하여 조국 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조국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모두 불태우고 그 채마저 바다에 날린 후 제사도 지내지 말라 는 서리빨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좀 늦어. 좀 늦는다고.
인사는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통화는 밖에 나가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통화를 좀 밖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조선의 눈동자 동학농민군 황룡싸움 100주년에 곽재로 조선의 눈동자들은 황룡들에서 빛난다. 그날 우리들은 집신발과 죽창으로 500년 왕조의 부패와 치욕 맞닥뜨려 싸웠다. 청죽으로 엮은 장태를 굴리며 또 굴리며 허울뿐인 왕조의 야포와 기관총을 한판 신명나게 두들겨 부쉈다.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은 오직 하나. 복사꽃처럼 호박꽃처럼 착하고 순결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사람다운 삶과 후들짱 뜨거운 자유. 아, 우리들의 살갗에 불어오는 한없이 달기단 조선의 바람과 순금 빛으로 빛나는 가을의 들과 그 어떤 외세나 사과를 이름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을 한없이 파란 조선의 하늘의 참 주인이 되고자 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손주가 한 상에서 김나는 흰 쌀밥을 먹고 장관과 머슴과 작부가 한데 올려 춤을 추고 민들레와 파랑새가 우리들의 황토 언덕을 순결한 노래로 천년 만년 뒤덮는 꿈을 꾸었다. 조선의 눈동자들은 황룡들에서 빛난다. 그 모든 낡아빠진 것들과 그 모든 썩어빠진 것들과 그 모든 억압과 죽음의 이름들을 불태우며 조선의 눈동자들은 이 땅, 이 산 언덕에서 빛난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임영희, 지정지문 1번 한용운의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환은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나라가 망함을 자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하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꼭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며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17번은 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참가번호 18번 박경희, 지정지문 1번 하재일의 시 마늘밭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 이중하는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구화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마늘밭 하재일. 마늘밭에 나가보았다. 한평생 마늘밭에 엎드려 있던 그녀의 생애를
만날 수 있었다. 하얀 수건 한 장이 꽃피지 않은 마늘밭 고랑으로 도르래 탄 나비처럼 왔다 갔다 했으나 마늘밭은 어둠이 깊었다. 정갈한 마늘밭에 나가 보았다. 그녀의 식솔과 빛나는 장광과 고요한 살강이 불을 밝혔다. 마늘밭에서 가벼운 잡담을 하며 노는 벌레는 찾을 수 없었다. 마늘밭은 언제나 해초가 돋아난 바다의 안채, 정돈된 부엌이었다. 흔들리는 마늘밭에 나가 보았다. 잔잔한 파도에 넘실거리는 마늘 향기가 갯바람에 피어 묵은 된장에 감춰둔 통 모에 스민 순결한 소금기처럼 그녀는 마늘밭에서 텃밭의 햇살로 평생을 서성거렸다. 한적한 마늘밭에 나가 보았다. 밭의 중심이 그녀가 쉬는 방이고 바깥쪽은 녹슨 통로였다. 지푸라기 잠재우는 그늘에 아픈 관절을 잠시 펴기도 했을 그녀는 줄곧 겨울을 이긴 서슬매운 한자루 홈이었다. 쓸쓸한 마늘밭에 나가 보았다. 속이 아린 마늘종 살짝 바람의 혀속으로 뒤밀어 놓고 허공을 향해 꼿꼿한 성정을 감춘 그녀가 차지할 마늘 한 접이 세상 끝 침묵의 절벽에서 스스로 알뿌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이룩한 바다, 마늘밭에 나가 보았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과번호 19번 김옥면, 지정질문 1번 곽재구의 시 20년 후의 가을을 낭송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선생 지정지문 1. 이상설 선생을 잘 아는 이하당이지만은 이러한 정황과 이상설 선생의 높은 뜻을 다음과 같이 기리었다. 나라가 망함을 좌시하며 구차히 살려 했던가. 초나라 심포서처럼 구국운동을 맹세했지. 열강은 보기만 하고 들은 채 아니하자 고아에서 10년 동안 피눈물을 뿌렸네. 분통이 병이 되어 필경에는 가셨구나. 착착한 천지를 언제 회복할까? 성패는 논할 것 없이 천명을 다할 뿐이니 이 마음 오직 상천이나 알아주려나. (20년) 후의 가을. 곽재구. 내 어릴 적 상골학교 미술 시간에 나는 푸른 크레용으로 옥도기 모양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그 안에 울긋불긋 우거진 단풍잎과 맑은 시내를 그렸었다. 산머루 향이 교실까지 날아들던 오후, 사범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고 울으셨다. 가을 산꽃이 피고 해흐름이 일고 그 가을 내 나는 선생님의 눈물방울과 같은 단풍잎과 맑은 시냇물 속에 뛰놀았지만
돌아서서 눈물 훔치던 선생님의 뒷모습과 나를 쳐다보던 충혈된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 단풍잎은 지고 세월은 가고 이제는 선생이 된 내 앞에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그림을 그린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슬픔의 푸른 크레용으로 둘러친 동강난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이들은 평상의 얼굴로 반쪽의 땅 위에 단풍잎을 채우고 나는 충혈된 눈으로 아이들을 보았다. 눈을 뜨고 모른다며 살아온 날들이 가슴 후비는 날, 가만히 손가락으로 그려보는 내 땅, 내 그리운 하늘 아래 나는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내 손으로 그린 내 땅 안에 허름하게 시든 단풍잎 하나 떨구는 것을 거부하면서 끝내는 잊혀진 옛 선생님의 눈물마저 되살아나 동강난 눈물방울들이 산과 바다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뒤덮었다. 이상으로 본선 경연자 15명의 낭송을 모두 들어보셨습니다.